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두 분입니다. 류지현 해설위원 그리고 스포츠 서울의 윤세호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야구편이라는 흥미롭게 지켜볼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댓글로 남겨주신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고 본격적인 참견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세호 기자가 댓글 좀 읽어주세요. 오늘은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네, 피치클락 관련해서 피치클락. 궁금증을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요. 네네네. 피치클락 도입으로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부상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부상이 피치클락 탓만은 아니겠지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KBO도 내년에 피치클락을 도입하는 건가요? 진행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피치클락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군요. 피치클락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만도 합니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고 미국이 먼저 하고 있고 김도환 기자가 나올 때마다 피치클락으로 인해서 메이저리그 선수 뭐 부상이 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윤세호 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요? 사실 뭐 일단 메이저리그 선수협회 선수 노조에서 몇 차례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이 피치클락이 투수들의 부상을 유도한다라는 주장을 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메이저리그 사무국 또한 이거에 신경 쓰면서 제가 듣기로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와 같이 이 협업 체제를 구축해서 정말 이 피치클락이 투수의 부상을 유발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최종 연구 결과 발표는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딱히 피치클락과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빠른 투구 템포와 부상이 크게 관련 있지는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표본을 다 뽑아봤대요. 투수마다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벌이 짧은 투수를 쫙 놓고 봤는데 인터벌이 짧으면은 부상을 당해야 피치클락이 부상을 유도한다라는 명제가 성립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가 지금 결론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물론 지금 이게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 아직 뭐 확실한 결론을 얻었다라고 보기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은 크게 상관관계가 있진 않다. 피치클락과 부상이 빠른 투구 템포와 부상이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입장입니다. 아, 현재까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이제 내년에부터 이제 KBO 리그에서 이제 피치클락을 사용을 한다면 이제 지금 얘기했던 윤석열 기자 얘기했던 그 투수 템포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도 뭐 2년 정도에 미국 가서 이제 또 뭐 보고 왔지만 사실 훈련 방법이 스프링 캠프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투수들이 메이저리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 단위로 불펜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로테이션을 하면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코치가 호루라기로 삑 불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수 템포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치클락을 떠나서라도 전체적으로 투수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또 팀 자체가 선호하는 부분이 빠른 템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스프링 캠프 장면이 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시간제가 아니라 투구수제예요. 개수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밸런스 잡고 하고 뭐 얘기하고 투수 코치 얘기하고 뭐 로진 잡고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준비를 한 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올 시즌이 끝나고 마무리 캠프부터 그다음에 내년 스프링 캠프부터 아마 훈련 방법, 특히 투수진의 어떤 그런 불펜에 들어갈 때 훈련 방법은 아마 바꿔야 지금 얘기했던 부상이나 어떤 그다음에 도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피치클락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피치컴도 도입을 했고 이제 피치클락을 위한 준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훈련 방법이라든가 투수들의 마운드에서 마운드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이제는 좀 바꿔야 되는 시대가 맞아요.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즌 초반에 보시면 자세히 보신 분들은 나와요. 투수들이 로진을 잡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또 시험 운행이다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긴 로진을 많이 만지지만 그렇죠. 초반에는 좀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수들이 로진을 만드는 횟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습관부터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올해 이미 벌써 타고 투저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피치클락이 도입되면은 투수에게 아무래도 좀 불리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어쨌든 야구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지금 맞아요. 다 하고 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그중 하나라 봐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피치클락에 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어떻게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야구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 KBO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야구 참견 너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증 해설해 드리겠고요. 아직 야구의 참견 구독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KBO의 지난 한 주를 달궜던 이슈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입니다. 이번 주 이슈는 5강 서바이벌 숨기고 싶은 리스크. 자,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그리고 최근에 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2위 기록을 하고 있는 LG를 제외하고는 지금 중위권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지금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순위권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삼성, 두산, KT, SSG, NC가 아주 촘촘하게 중위권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순위권 싸움이 누가 5강 티켓을 거머쥘지 정말 예측하기 힘든 것 같아요. 삼성과 두산이 최근 경기에서 주춤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KT가 야 올해도 역시 또 마법 같은 또 저는 사실 그러게 말해요. 제가 언젠지 기억 7월 초 정도로 기억이 돼요. 7월 중계할 때 KT가 조금 지금부터 올라가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얘기 이제는 올라와야 된다. 근데 맞아요.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네. 7월 말 끝나는 시점에 과연 KT가 5할을 마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5할을 마친다면 네. 아마 올해도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야 저는 솔직히 조금 부정이 좀 강했어요. 올해는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KT가 올해도 또 올라오면서 와 완전히 지금 뭐 3위부터 뭐 그다음에 KT, SSG, NC까지 맞아요. 지금 좀 두 경기 반 차거든요. 굉장히 너무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을 거고 아마 현장에 있는 코칭 스텝은 아마 속이 탈 겁니다. 속이 타죠. 네. 피가 마릅니다. 지금 피가 마른 승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루하루 극한의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 이 5팀들이 숨기고 싶은 리스크,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약점들을 오늘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두산, KT, SSG, NC 숨기고 싶은 리스크는 삼성은 먼저 흔들리는 불펜 그리고 소통 없는 코치진, 두산은 코치도 외국인도 다 바꿔, KT 설마 또, SSG는 사라진 에이스, 사라진 홈런, NC는 손아섭 그리고 박건우의 부상입니다. 먼저 삼성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 시즌 삼성 라이온스가 시즌 초반에 좋은 성적을 냈던 것은 역시 김재윤, 오승원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불펜이었는데 그 안정적이었던 라인이 시즌 중반 넘어가고 최근 들어서 역시도 흔들리고 있어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세요? 안정감을 찾을까?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저는 지난해에도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네. 이제 올 시즌 초반만 해도 오승환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전성기 때의 모습들로 해줬는데 사실 이제 체력적으로 좀 딸리는 시점이 오면서 사실 문제점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즌 끝까지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은범이라는 선수도 또 영입을 했고 맞아요. 뭐 임창민, 김재윤 선수가 사실은 영입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지난해의 불펜에 대한 문제점을 어떤 그런 보완하기 위해서 정말로 삼성의 어떤 그런 계획적으로 지금 영입을 했던 선수인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가 한 45경기에서 50경기 정도씩 다 남아 있잖아요, 각 팀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치열하게 이제 8월 이후부터는 정말 이제 한 게임 한 게임이 정말로 이제 순위 싸움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어떤 관리들을 잘 해야지 모든 팀들이 잘 되지 않을까. 근데 특히 이제 삼성은 그런 숙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은범을 영입을 했어요. 이 송은범 선수가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경기 수가 사실은 거의 없었죠. 네. 공을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었는데 송은범의 영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뭐 사실 송은범 선수가 지난 겨울에 모 예능 프로그램의 오디션에도 참가를 했어요. 맞아요. 네. 사실 그 뜻은 곧 프로 은퇴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온 거는 근데 이게 또 알아보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영입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네, 그렇겠죠. 그 이군 시설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봐왔고 어느 정도 테스트도 또 거쳤고 거기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이 성사가 된 거였고 이군 경기도 지금 등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간절하다. 사실 뭐
트레이드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게 딱 순위표 보면 된다고 쉽지 않을 봐요. 것 예. 같아요. 예. 사실상 현재 시장에서 한 팀을 빼놓고 나머지 9개 팀은 다 가을 야구 혹은 뭐 우승 하여튼 목표가 있다는 거죠. 올 시즌에 대한. 네. 그런 상황에서 즉시 전력감 투수를 트레이드로 수급한다. 이건 거의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이 또 이런 뭐 회심의 카드 아닌 카드를 또 뽑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반기 마지막에 삼성의 사실이 연패에 빠지면서 코칭 스텝 그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을 때 박진만의 남자가 모두 박진만 감독의 주변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구단이 원하는 코칭 스텝으로 꾸려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팀을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이런 코칭 스텝의 변화가 감독의 경기 운영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게 분명히 있나요? 어떻게 참, 보세요? 이거 참 예민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참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이고 정말로 소통이 여기 이제 제목이 소통 없는 코칭이 있었다는데 정말 소통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부 사정은 그래서 저도 잘 정말 모르죠.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코칭 스텝을 어떤 교체를 할 때 감독에서 선택을 하는 부분이면 사실은 어떤 그런 좀 혼란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전체적인 회의를 때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교체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준이 굉장히 혼란을 줄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감독의 선택이 아닌 다른 쪽의 선택이라면 그렇죠. 조금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칭 스텝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 외의 코칭 스텝도 마찬가지지만 선수들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선수들에게 주는 영향이 줄 수 있다. 스프링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올 시즌은 어떤 준비들, 그다음에 매일매일 체크하고 진짜 많은 얘기들을 코치들하고 나누거든요. 사실은 감독하고는 대화를 그렇게 많이 나누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가장 담당 코치랑 가장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마음이 어떤지, 요즘에 뭐 가족사는 어떤지, 기분은 어떤지, 애는 어떤지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교체를 하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참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는 그렇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체 당시에 연패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삼성 라이온즈의 올 시즌 성적을 놓고 보면은 과연 글쎄요. 뭐 그런 시점이 필요했을까라는 또 질문도 사실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어쨌든 시즌 끝나고 나서 그 교체 감독 그 주변에 그 코칭 스텝 교체한 것이 어떤 결과로 이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위를 지키고 있는 두산 베어스인데 외국인 카드를 모두 썼죠. 네. 그야말로 두산 베어스는 올 시즌 최근 특히 놓고 보면은 승부수를 매주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선수 교체 모든 교체를 썼는데 와델 선수를 이제 브랜드 네. 와델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든 교체 카드를 썼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리스크가 없을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 교체가 된 헨리 라모스 선수의 성적이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라모스의 성적이 네. 나쁜 거는 아니었어요. 타율이 3할이고 이미 그렇죠. 두 자릿수 홈런을 쳤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데 올해 기준으로 외국인 타자 기준으로 올해로 삼으면은 거의 뭐 9등, 10등 이 수준이긴 해요. 올해 좋은 라모스 타자들이 선수가. 많이 있으니까. 올해 외국인 타자들이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런 부분을 본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라모스 선수가 경기 중에 보여준 모습 혹은 경기 외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했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네, 수비 주루 이런 거에서도 사실 수비 주루 경기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감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밖으로 뭐 나오진 않았지만 그 두산 내부적으로는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워커스에 관한 네. 얘기가 네.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다 보니까 두산은 올해 외국인 선수 그럼 6명을 써보는 건가요? 그렇게 네. 되죠. 엄청나게 네. 갈았습니다. 이뭐 네. 치라카우 선수까지 포함을 하면 네, 그렇게 됐는데 그만큼 또 제러드 영예 선수에 대한 기대도 큰 것 같아요. 이 선수 굉장히 인상적인 게 두산에서 이 보도 자료로 영입 발표를 하기 전날까지도 트리플 A 경기를 뛰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경기에서 5타수 3안타 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급박하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었고, 일단 뭐 흔히 OPS형 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출루 잘하고 장타력 있고. 요즘에 그런 외국인들 선호를 하죠. 예, 그래서 좀 요즘 트렌드에 또 맞기도 하는 그런 선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두산은 할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다 던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타자 같은 경우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가장 치열한 시점에 지금 제랄드 영이 영입이 되면서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그 걱정도 사실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산 역시도 코칭 스텝 교체를 올 시즌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투수 코치 교체를 계속 선택을 했는데 두 번이나 메인 코치를 바꿨어요. 과연
글쎄요. 사실은 좀 이례적인 일이죠. 굉장히 보통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 한 시즌을 할 때 전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나 또 연패에 빠졌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교체를 또 말 그대로 이제 분위기 셋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야 전반기 지나는 시점에서 좀 코치가 투수 코치가 두 번이 바뀌는 그래서 조웅천 코치, 박정백 코치, 이제 권민수 코치, 권민수 예, 코치 이제 또 하는데 참 이례적인 어떤 그런 일이긴 하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두산이 지금 올해 성적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뭔가 좀 걸고 있다. 네. 어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어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승엽 감독 개인적으로도 올 시즌에 대한 어떤 승부수를 네. 던지고 있는 게 네. 아닌가 하는 그런 그리고 또 생각이 특이한 드는 것 올해 또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는 코칭 스텝이 변화가 많은 팀들은 5위권 밑에의 하위권 그러니까요. 팀들이 맞아요. 좀 네. 코칭 스텝이 변화가 많은데 네. 삼성도 마찬가지고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요. 예. 기아, LG, 다 삼성, 마찬가지예요. 두산 예. 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에는 NC 빼놓고는 다 예. 있어요. 그야말로 올해는 그러니까 한번 걸어볼만 하다라고 다들 판단을 하고 모든 있는 거죠. 좀 어떤 좀 승부수를 모든 팀들이 지금 다 좀 띄우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 베어스 올 시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얼마 전에 그 트럭 시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트럭 시위에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이름들이 거론이 됐고 선수들도 그 뒤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꽤 충격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트럭 시위 이후에 과연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승부수를 던질 만한 시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팀들이 정말 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KT 위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왔습니다.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KT 유지가 뭐 대단한 거는 확실한 거예요. 예. 대단한 건 확실한데 근데 운이 좋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운이 좋은 면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쿠에바스, 벤자민, 그다음에 고용표, 엄상백이 들어오면서 확실한 4선발을 구축이 되는데 5선발은 사실 아직까지도 문제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천치서가 맞아요. 생기면서 계속 1, 2, 3, 4, 1, 2, 3, 4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하. 특히 이제 KT가 전문가들이 3강으로 꼽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잖아요. 네, 선발진. 강력한 그렇죠. 선발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강력한 선발진이 5명이 아닌 4명이 확실한 선발진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연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운도 좀 따라주는 그러니까 분위기인 것 팀도 같다. 전체적으로 올라왔고 또 심우준 선수도 합류를 하면서 그렇죠. 약간 또 그런 부분 효과도 있지만 전체적인 선발에 가장 좋은 선발들이 계속 로테이션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운도 좀 따르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은 5강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은 역시 KT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업셋의 전력을 뭐 몇 번이나 보여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아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는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놓고 봤을 때는 가장 근접한 팀이 역시 KT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뭐라고 같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SSG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G는 올해쯤 팀 컬러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김광현 선수의 그 김광현 선수의 부진이 SSG 입장에서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김광현 선수가 이렇게 부진한 적이 있었나요? 김광현 선수 올 시즌 네. 좀 위력적인 모습이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례적인 부진이 아닐까 싶고요. 김광현 선수가 특히 고전하는 팀들이 또 있어요. 이 팀들을 상대로 정말 뭐 상대 전적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김광현이 맞나 싶은 결과인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조금 투구 패턴 볼 배합의 변화를 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좀 커브의 비중을 높이는 그런 변화를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처럼 뭐 속구, 슬라이더 막 이런 걸로 파워 피칭으로 막 압도하기에는 지금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방향을 전환해서 좀 바꿔서 타자를 승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등판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SSG의 희망이 있다면 이 드류 앤더슨 선수 이 좋죠. 선수의 3경기 연속 8삼진 두 자릿수를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대했던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김광현 선수가 좀 올라오고 앤더슨 선수가 활약을 이어가면은 SSG도 이대로 그냥 뭐 시즌이 끝나지는 않겠다라는 좀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SSG가 어떤 지금 여기서 순위 경쟁에 좀 더 확실하게 뛰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에이스 김광현 선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지난번에도 저희가 5강 제 예측을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SSG 랜더스는 올해 팀 홈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90개 대 아직 머물고 있고 100개를 아직 팀 홈런 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팀 컬러가 좀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약간 변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성원이 변화가 있다. 일단은 이제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는 최정가, 그다음에 뭐 지난해까지 하면 한유섬 선수가 있었는데 예. 사실 이제 한유섬 선수가 기대만큼의 어떤 그런 수치가 아니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구성을 보시면 그러니까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보다는 뭐 최지훈, 박성환, 그다음에 이루수에 지금 박지환 선수, 그다음에 그 전에 어떤 일루수라면 또 홈런을 치는 선수였지만 그렇지 로맥도 있었죠.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최주환 선수도 뭐 맞아요. 랜더스에서 원하는 만큼의 홈런의 수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키움으로 또 옮겼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성원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또 외국인 타자도 홈런을 치는 선수보다는 또 확률 에버리지의 네. 어떤 타자에 대한 선수가.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보여줬던 어떤 시원시원한 그런 홈런 어떤 군단의 모습은 그렇죠. 확실히 아닌 것 같고 팀 컬러가 약간 좀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SSG의 올 시즌 가장 큰 달라진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다면 구성원을 바꾸는 시점에서 스카우트 방향이나 그다음에 내년에 어떤 그런 2군에서의 어떤 그 퓨처스에서의 어떤 육성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1, 2군이 조화롭게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그냥 막연히 랜더스 파크는 좁고 홈런이 많이 나오는 필드니까 어떤 유형으로 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과연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선수 구성원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시즌들을 준비할 것인지 이런 걸 냉정히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청라돔 시대를 미리부터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그거는 약간 좀 이른 그럴 여유 없어요. 이른 시기인 것 같아요. 8년 돌아서 그게. 네,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NC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는 부상이 뼈아픕니다. NC의 트레이드 마크 하면은 최다 안타 3인방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는데 손아섭 지금 부상으로 빠졌죠. 그리고 박건우 선수도 시즌 좀 어렵게 됐습니다. 팀을 어떻게 대표하는 이 3인방이 빠졌기, 3인방이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5강 경쟁에서 NC가 어떤 해법을 찾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손아섭 선수도 그렇지만 박건우 선수의 부상이 참 부상 부위가 그러니까요. 좀 너무 위험한 맞아요, 안 부위, 좋죠. 예, 그리고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위를 또 다치면서 골절이 되면서 그렇죠. 일단 뭐 한 2달 정도는 빠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즌 아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NC의 악재고 NC는 그래서 그런지 또 외국인 투수 교체를 또 카스타노르 선수를 교체를 했죠. 했는데 사실 뭐 한 2달 정도 전까지만 해도 NC가 올해 외국인 3명을 참 다 잘 뽑았다. 맞습니다. 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타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카드를 또 펼칠 게 없다 보니까 또 외국인 투수도 또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고 무엇보다 현재 외국인 선수 시장에 좀 대어들이 있어요. 네, 이 선수들이 풀리시키게 됐군요. 네, 이 선수들이 지금 아시아행을 선택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DFA 공시된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예전부터 우리나라 구단이 최상단 리스트 후보군에 나왔던 선수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뭔가 에이스를 데려와서 분위기 전환 이런 걸 좀 노려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상원과 내려가서 이제 중계를 했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금요일 날 박건호 선수가 이제 몸에 맞는 부상을 당하고 그 다음 날 경기였는데 확실히 타선의 무게감이 떨어진 듯한 느낌을 수밖에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민호 선수 유일하게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막 애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떤 그런 카스타노 선수의 결정도 정말로 뭐 지난해 패디 그다음에 지금 올해 하트 이 정도의 급의 어떤 외국인 투수가 강력한 무기가 없으면 5강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아마 좀 승부수를 또 NC도 결정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손아섭 선수가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NC 입장에서 본다면 손아섭 선수가 부상 상태가 좀 약간 좀 심각하긴 하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복귀가 가능하다면 손아섭 선수도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5팀의 불안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팀들 중에 리스크를 극복해내고 가을 야구행 티켓을 거머쥘 팀은 어디일지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야구에 참견해서 KBO의 다양한 이슈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주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야참이 예상하는 2024 프리미어 12. 네, 올 시즌이 끝나면 굵직한 국제대회가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에 야구가 없어서 실망하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대회, 바로 프리미어 12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11월 대회를 앞두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야구 팬들도 주목하고 있는 프리미어 12에 대해서 오늘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12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야구 팬들을 다들 알고 계시는 대회가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어떤 대회인지 일단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2015년도에 우리 야구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또 그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는 맞아요. 대회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네. 야구 랭킹 상위 12개국이 참가하는 국가 대항전이고요. 야구 월드컵이 폐지되면서 이 프리미어 12가 프리미어 12가 신설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첫 대회 뭐 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뭐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선수죠.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그 1선발 에이스로 활약했던 일본을 대한민국 야구가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대회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WBC랑은 뭐가 다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WBC와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0인 로스터에 들어간 선수는 프리미어 12에 못 나옵니다. 아, 메이저리가 40인 예, 로스터가. 그러니까 40인 로스터에 그렇기 때문에 40인 로스터 외의 선수들은 참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각 팀, 각 나라마다 이제 유망주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선수들을 11월 달에 다시 게임을 하게 만들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마 구단마다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미어 12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처럼 사실은 어떤 병역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메리트 같은 게 있긴 있어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이 등록 레이스인데 아, FA 등록이 있어요. 네, 그 국제 대회 참가하면 이게 이제 혜택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포인트라고도 보통 하는데 뭐 1포인트가 등록 일수 하루니까 맞습니다. 뭐 사실상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프리미어 12에서 만약에 우승을 할 경우에는 등록 일수 50일, 그러니까 포인트 오. 5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꽤 크네요. 네, 50일은 엄청 큰 거죠. 하루 차이로 FA 못 되는 선수도 그럼요. 있는데 50일은 엄청 큰 50일이면은 진짜 엄청 크죠. 뭐 한 달 이상의 맞습니다.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이걸로 메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대표팀 선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구미가 당기는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한 메리트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 유지원 의원 이번에도 저 프리미어 12 코칭 스텝으로 참가를 하시죠? 네, 뭐 수석 코치로 프리미어 12도 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준비 좀 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선수들을 이제 엔트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전력 강화 위원장부터 또 유진일 감독부터 코칭 시대 전력 강화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설위원도 있고 현장에 좀 없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각 그 게임마다 지방을 돌아다니면서도 좀 선수들을 좀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9월 10일 날 네네. 9월 10일 날 이제 조직위원회에 엔트리 60명을 제출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 9월 10일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엔트리를 빨리 구성을 해서 지난해 굉장히 빨리 냈잖아요. 좀 빨리 좀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뭐 부상이 있었을 맞아요. 때 교체를 못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12 같은 경우는 엔트리를 그렇게 성급하게 그리고 서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마도 한 8월 말 정도에 구성을 하고 예비엔트를 구성을 하고 아마 9월 10일에 아마 각 12개 나라 팀이 조직위원회에 뭐 예비엔트를 제출할 것 같습니다.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천천히 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선수들이 뭐 컨디션 좋은 선수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올 시즌 좀 굉장히 좀 일찍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 일정도 좀 많이 좀 당겨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 프리미어 12 때문에 좀 일정을 다 조정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프리미어 12는 11월 10일에 개막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호주와 함께 B조에 속해 있습니다. 와, 만만치 않은데요. 야. 우리나라의 첫 경기가 11월 13일 대만과 이제 예선 첫 경기인데요. 대만을 시작으로 쿠바, 일본, 도미니카, 호주와 이렇게 쭉 예선 대결을 펼칩니다. 야, 이 같은 일본, 대만, 쿠바, 도미니카, 호주, 야, 다들 만만치 않은 팀들인 것 같은데 상위 12개국이 모이는 만큼 정말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고 만만치 않은 팀들과 예선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대만과의 첫 경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만과의 첫 경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만 출장 다녀오셨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대만 출장을 갔다 왔는데 네. 그때 이제 올스타전이 열렸어요. 대만에서? 네, 올스타전이 열렸는데 타이페이 돔에서 열렸는데
CPBL 올스타 팀과 그다음에 프리미어리그 데뷔팀하고 2경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경기가 이제 이벤트 경기 차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1월 달에 열리는 이제 대만에서 열리는 또 프리미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팬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들 홍보를 해야 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 경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웬만히 대만 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는 다 나왔어요.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그리고 지난해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지난해 APC 나왔던 선수들이 거의 대표팀 위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CPA 올스타 같은 경우는 조금 베테랑 선수들 어떤 그 선수들이 좀 포진돼 가지고 2경기를 게임하는 거를 지켜보고 왔습니다. 대만은 그렇다면 프리미어십이 국가대표가 어느 정도 꾸려졌다고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꾸려진 건 아니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9월 10일 날 아마 예비 엔트리 60명을 제출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만 대표팀도 그러니까 지난해 있었던 대표팀에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선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최근에 저는 이제 그 지난해에 아시안 게임이나 APBC는 안 나왔던 투수 중에 한 명이 좀 강력한 투수가 한 명 있는 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최근에 대만에 좋은 투수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11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범석, 나승엽이 출전했던 예, 23세 맞아요. 미만 그 아시아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것도 예. 타이페이 타이페이 돔에서 돔에서 했던. 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대표팀과 대만 대표팀이 할 때 던졌던 투수였어요. 근데 그때도 점수를 1점도 못 냈습니다. 이름은 시러시? 시러시라는 네, 선수인데 기억납니다. 예. 이 선수가 왜 작년에 아시안 게임이나 FBC는 안 나왔냐면 구위는 좋은데 부상이 많아요. 잔부상이 좀 있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강만 하면 굉장히 강력한 공을 던질 수 있는데 꾸준하게 리그를 운영을 못하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표팀 못 됐는데 어떤 그런 장점을 지난해 이제 그 어린 어떤 그런 아시아 시리즈에서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올 시즌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린리앙 그 아시안 게임에서 나왔던 그린리앙하고 전 시러시 선수가 지금 거의 대만 대표팀의 선발 중에 1, 2번을 할 것이다. 그러면 첫 경기인 대한민국과의 어떤 경기에서 분명히 자국에서 하는 대회잖아요. 무조건 이기고 싶겠죠. 예. 대만은. 그리고 대만은 저희한테 잘 못 이기는 팀이에요. 늘 어떤 그런 그 어떤 뭐랄까 이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 중에서 한 선수가 선택이 될 거라는 예상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구위가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저도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경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전력 분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제 경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역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선수진을 꾸릴 것이냐,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 프리미어십이 선수 선발의 컨셉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선수로 좀 뽑겠다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기본 기조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2026년도에 WBC의 가장 베스트 라인업, 베스트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 구성을 하겠다. 이게 이제 KBO와 코칭 스텝의 같은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그 시작은 지난해부터인 것 같아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APBC, 그다음에 올 시즌에 그 서울 시리즈까지 그 대표팀 젊은 대표팀들이 이제 구성이 됐었잖아요. 이제 이 선수들이 또 가능성도 보였고. 그리고 또 KBO 리그에서도 또 어느 정도 성장한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맞습니다. 막 기존은 이 선수들이 주축으로 아마도 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외에 조금 취약한 어떤 포지션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을 프리미어 시비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구성을 하면서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는 대표팀을 만들 것이냐. 경험도 쌓게 해주고.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상의를 하고 의견을 좀 나누는 그런 과정입니다. 모든 포커스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6년에 WBC 그리고 2028년에 LA 올림픽까지 아마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프리미어십이 올 시즌 프리미어십이는 아마 그 중간 단계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출발점은 사실은 젊은 어떤 국가대표 출발점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시즌에 그 지난해 아시안 게임이 게임이에요. 출발점이었다고 사실은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정말 뭐 결과도 좋았지만 저는 과정도 좋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뭐 문동주, 노시환, 문보경, 박영현, 김영준, 윤동희 이런
이제부터 정말 대한민국 야구를 이끌어갈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기량을 증명해야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국제 무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들을 계속 국제 무대에 보내서 기량도 늘리고 정말 뭐 사실상 지금 최종 목표인 2026 WBC까지도 그렇죠. 이 선수들이 연속성을 좀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엔트리 잠깐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엔트리를 보니까 계속 이어나가야 될 선수도 있고 또 중간에 좀 탈락한 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그렇다면은 이 지난 아시안 게임 엔트리를 바탕으로 또 아니면 여기가 더 뭐 추가를 하든가 해서 포지션별 선수로 저희 셋이서 한번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지현 의원은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코칭 스텝이기 때문에 선수에 관한 어떤 그 특정 선수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다르게 좀 해석이 될 맞아요.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KB 누가 봐도 그렇죠. 누가 봐도 인정하는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들어가야 선수들이 되는 선수. 그렇지 않을까 싶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칫 잘못하면 제 의견이 뭐 전부 코칭 스텝의 의견인 것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리미어십이 대표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수 부분부터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의 중심을 잡아줄 아주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포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아시안 게임에 활약을 했었던 김동원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현재 김동원 선수는 좀 어렵다고 봤을 때 어떤 선수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지 저희 셋이서 예상한 포수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현 위원은 김형준 그리고 강백호 선수를 가로를 치셨네요. 윤세호 기자는 김형준, 한준숙, 강백호. 저는 김형준 그리고 손성빈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저부터 강백호 가로는 강백호 어떤 가로. 의미세요? 강백호 가로. 이제 저는 이제 운영의 묘를 좀 생각을 했어요. 운영의 묘.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는 뭐 큰 부상이 없지 않는 한 아마 대표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럼요. 선수겠죠. 확정은 아닙니다. 네. 높은 선수인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강백호 선수가 이제는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야수도 갈 수가 있고 또는 일루수도 갈 수도 있고 가능하죠. 예. 또는 포수도 갈 수가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그 이제 엔트리를 말씀을 드리면 전체 엔트리가 이제 28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게임 수가 예선전에 5경기고 슈퍼라운드가 2경기고 결승전 3, 4회전까지 하면 8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기 수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투수가 저희들이 예상하는 건 투수는 한 13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수는 15명이거든요. 그럼 포수가 분명히 2명밖에 엔트리가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강백호라는 선수가 멀티 포지션을 볼 수 있다. 이랬을 때, 와일드카트처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또 이런 부분이 또 있고 그렇죠.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순리대로 잘 이렇게 승수를 쌓아간다면 사실은 무리수를 주면서 강백호를 포수를 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승부수를 띄울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 머릿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야의 구성에 노시환, 김도영, 문보경 포지션이 겹치는 선수 그때가 그 얘기 나올 때 거기에 굉장히 이제 겹치는 선수 많아요. 강백호까지 하면 한 명이 지명타를 들어가면요. 그렇죠. 한 명이 벤치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을 지금부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대타 또는 어느 경기에서는 좀 승부수를 걸어야 될 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가야 된다. 이럴 때는 강백호 카드를 포수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코칭 스텝의 일원으로서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의 뭐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고민이라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은 강백호 선수가 그 전까지는 포지션이 확실치 않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한 카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명타자에 고정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수 구성원을 할 때 엔트리를 짜는데도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은 강백호가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의외로 좋은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윤세호 기자 한준수 선수를 넣었어요. 열심히 네. 포수의 어떤 공격력을 좀 생각하신 건가요? 네, 물론 주전은 김영준 선수가 맞겠지만 또 경기에 따라서 뭐 경기 흐름에 따라서 김영준 선수가 나간 경기에서 왼손 타자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타이밍에 또 한준수 선수를 대타로 쓸 수가 있고 일단 한준수 선수가 올해 KBO 리그에서 보여준 타자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좀 옛날처럼 막 누구는 공격형 누구는 수비형 이런 것보다는 둘 다 좀 공격력을 갖춘 포수가 있으면 오히려 이게 더 승부를 걸기나 이럴 때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강백호 선수는 저도 사실상 이 가로 표시가 들어가 있는 포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멀티용 카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저도 강백호 가로는 한 자리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김영준 외에 한 명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확정드려서 뭔가를 선수를 그렇죠. 언급하기 확정질 수는 없는 거죠. 언급하기 뭐하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열어두겠다는 그렇죠. 부분이고 이제 강백호 가로이고는 운영의 묘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마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제 강백호를 여기다 넣지 않고 이제 그 내야 쪽에다 넣어놨는데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강백호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커처럼 쓰는 네. 카드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김영준과 손성빈 역시 그냥 전 수비 위주로 두 선수가 네. 좀 공격력이 약한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두 선수의 어떤 수비 능력이라든가 견제 능력 뭐 이런 것을 좀 높이 사서 저는 김영준과 손성빈. 어쨌든 이제 김영준은 국가대표 김영준은 다 있네요. 이제 김영준 선수는 국가대표 포수가 됐어요. 국가대표 진짜. 포수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예. 특히 올해 이제 도루 저지율이 그러니까요. 좋아지면서 특히 이제 디펜스 쪽 수비 쪽에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포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포수 포지션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투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아시안 게임과 비교해서 선수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선수들을 예상을 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지현 위원은 선발에 곽빈, 원태인, 엄상백, 문동주, 손주영, 불펜은 김태견, 박영현, 최지민, 유영찬, 이승현, 김영규. 윤세호 기자는 곽빈, 원태인, 엄상백, 문동주, 손주영, 김태견, 박영현, 정혜영, 주연상, 그리고 유영찬, 조병현, 김영규, 이병헌, 김성민의 불펜. 저는 원태인, 곽빈, 문동주, 김진욱, 이승현, 손주영, 엄상백 선발, 불펜 쪽에 김태견, 최지민, 박영현, 그리고 정혜영, 유영찬 이렇게 불펜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좌우를 약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좌투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네. 김진욱, 이승현, 손주영 이런 선수들이 좌투수로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 원태인, 곽빈, 문동주는 뭐 어느 정도 좀 뭐 예상이 되는 카드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세 명 다 큰 의견이 없는 어떤 그렇죠. 그런 선발 네, 맞습니다. 선발진은 선수들의 정말 어떤 의견이 없네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사실은 첫 번째 날 대만전에 나갔던 투수가 사실은 그 5차전에 나가기도 다섯 번째 게임에 나가기도 날짜상 좀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시즌이 다 끝난 이후에 어떤 그런 피로도가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선전에는 한 경기씩을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획이 무너졌을 때, 조금 선발이 좀 일찍 무너졌을 때 조금 더 길게 던지는 투수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예선 5경기 중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불펜에 지금 선발 요원인 이승현 선수만 네. 한 명을 넣어놨지만 아마 또 한 명은 선발로 뛴 선수가 이 중간 역할을 롱 리리프 역할을 해줄 투수가 꼭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셋 모두 엄성백 네. 선수를 넣었는데 엄성백 선수의 활용도라든가 어떤 최근의 성장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도미니카나 쿠바나 아시아권이 아닌 어떤 그런 팀을 만났을 때 뭐 유준일 감독님과 최일욱 코치가 또 결정도 하겠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그 엄성배의 어떤 그런 쓰임새를 어떻게 어느 팀에 맞게 쓸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네. 저희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들을 좀 나누고 있죠. 그 윤세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키움의 김성민 선수 네. 넣으신 거죠? 저는 이 선수가 이제 왼손 투수로서 팔이 나오는 거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이런 낯섦이 굉장히 국제 대회에서 좀 크게 먹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뭐 대한민국 야구가 이전부터 정대현 선수 비롯해서 오른쪽 사이드함으로도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는데 거의 왼쪽 사이드함에 가까운 정말 보기 드문 투수 이런 선수가 상대 국가 타자들한테 좀 까다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김성민 선수가 올해 던진 투구 내용도 좋기도 하고요. 물론 그 마무리 보직을 맡았을 때 좀 애를 먹긴 했지만 그게 아닌 다른 뭐 경기 중간에 상대 좌타자 라인에 우리가 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쓰는 카드로는 김성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정혜영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좀 빠져 네. 있는데 시즌 끝나고 몸 컨디션이 어떤지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뭐 9월 10일 날 예비 엔트리를 제출을 하고 최종 엔트리까지는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혜영 선수는 끝까지 어떤 그런 컨디션을 좀 저희들이 유심히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혹시 고민했던 선수 있으세요? 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선수 있으세요? 짜면서- 저는 김서현 선수 고민했었거든요. 네. 짜면서 좀 아쉬웠던 게 그 불펜에서 활용할 사이드암 언더핸드 이쪽이 좀 너무 없다 현재까지. 현재 KBO 리그에서 좀 활약해줘야 될 선수들인데 그런 선수들이 좀 부진하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정우영, 뭐 박명근 이런 선수들이 지금 뭐 정말 좋은 활약을 하고 있으면은. 뽑을만 한데 예, 최근 모습을 놓고 보면 좀 이 선수 기복도 있고 부상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분이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네. 정말 윤세호 기자가 역시 최고의 기자인 것 같아요. 역시 핵심을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표팀 내부에서 지금 이제 전력 강화 위원들이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했었죠. 또 불펜에 특히 이제 자완도 네. 사실은 시즌 초반만 해도 곽두교 선수 같은 곽두기 경우도 맞아요. 곽두규처럼 까다로운 가게. 네, 너무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그렇지만 제 머릿속에는 곽두교 선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명단에 넣어놓지 않았는데 9월 달에 또 갑자기 4월처럼 맞아요. 살아나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죠.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유심히 볼 겁니다. 고무적인 것은 이 선수들이 이제는 한국 야구를 이끌어갈 선수들이고 젊은 투수들로 이렇게 짜졌다는 게 굉장히 좀 저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젊은 투수들의 성장에 반가운 어떤 투수 예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 포지션 외야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야수 부분. 올 시즌 활약이 두드러진 그 젊은 외야수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두 분은 어떤 선수로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현 위원은 윤동희, 이주연, 문성주, 강백호 그리고 가로로 홍창기, 구자욱. 윤석열 기자는 홍창기, 구자욱, 윤동희, 이주영, 최지훈. 저는 최지훈, 윤동희, 김지찬, 이주영, 최원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네. 좀 그 차이가 좀 있네요. 가로 일단 여기도 가로 보시가 어떤 분이 홍창기 선수, 구자욱 선수로 가로 치셨어요. 구자욱 선수하고 홍창희 선수가 네. 사실은 1993년생이에요. 맞아요. 그 전에 WBC 대표팀과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사실은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안에 애매하게 중간에 붕 뜬 선수들이에요. 그 나이 또래. 연령대가 딱. 연령대가 연령대가 애매해요. 20대 중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전에 아주 확실하게 대표팀을 했던 선수도 아니고 근데 지난해부터 지금 KBO에 뭐 굉장히 탑 클래스의 선수들이잖아요. 홍창기, 그럼요. 구자욱 네, 선수가 그럼요. 특히 이제 대표팀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내야보다는 외야가 조금 구성원이 조금 약한 건 사실입니다. 네. 네, 또 아시안 게임도 그랬고 APBC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1993년생이면 30대 초반에 31살 젊은 선수죠. 그러면 WBC까지는 가장 전성기 때의 뭐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아마 마지막까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습니다. 네. 좀 저는 이렇게 외야를 짜면서 고민됐던 게 그 중견수 수비, 예, 약간 수비에 있어서 또 그러면은 우리 대표팀의 외야진의 핵심을 책임질 선수가 누구일까 그냥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지훈 선수를 좀 넣은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윤동희 선수 우타자가 정말 필요한데,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도 윤동희 선수가 우타자니까 이게 참 외야진을 구성할 때 그래도 윤동희는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유지현 의원은 강백호 선수를 외야로 넣으신 거군요, 여기서. 기본은 가로를 넣었다가. 강백호의 포수는 가로고요. 기본적으로는 외야로 많이 외야. 넣는다. 예. 저도 역시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최지훈, 윤동희는 거의 뭐 상수로 그냥 놓고 네, 맞습니다. 한 자리를 굉장히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저는 김지찬 선수 일단은 먼저 생각을 했고 이주영 선수의 성장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좀 봤고 홍창기,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약간 좀 애매한 맞아요. 포지션이기 네. 때문에 젊은 선수 위주로 컨셉을 잡겠다면은 좀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고 홍창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이 워낙 자기 스트라이크 존이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국제 대회에 나가서 스트라이크 존에 막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과연 홍창기 선수가 빠르게 스트라이크 존에 자기 스트라이크 존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홍창기 선수는 일단은 제외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리그에서 최고의 타자는 사실 홍창기 선수인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차이가 있었고. 제가 이제 좀 서운해 할 수도 있는 선수들한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지금도 뭐 생각하고 있는 선수들이 뭐 제가 이제 제 명단은 넣지 않았지만 뭐 최지훈, 뭐 최원준, 황성빈, 추재현, 뭐 김지찬, 뭐 여러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후보들이 있고요. 맞아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 그렇죠. 어떤 어느 선수가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느냐 아마 이런 결정들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야 라인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외야도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했었고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다른 그런 어떤 컨셉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지션은 좋은 선수들이 정말 많아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야 부분이 되겠는데 프리미어십이 대표팀 예상 내야 부분입니다. 류지현 위원은 김도영, 노시환, 문보경, 박성환, 김혜성 그리고 물음표. 윤서유 기자는 김도영, 김혜성, 문보경, 노시환, 이재현, 박지환. 저는 약간 좀 엔트리를 내야 좀 늘렸습니다. 노시환, 김도영, 박성환, 김영웅, 강백호, 문보경, 이재현, 김혜성 이렇게 잘하는 선수는 다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웠던 게 어려워요. 정말 네. 어려웠던 게
이 선수의 3루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포지션 분배가 정리가 참, 예. 포지션 정리하기 야 이거 대표팀 코치분들께서 코칭 스텝이 골치 아프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이거? 유격수를 하면서 이거 제가 정리해야 되는데. 두루두루 다 하는 선수가 있는 게 정말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아,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네. 생각보다 2루가 잘 없어요. 네, 맞아요. 제가 수석 코치 겸 수비 코치라 제가 정리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아, 뭐 지금부터 사실은 걱정이에요. 이 한 명이 벤치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럼 누굴 빼지? 그러니까. 과연 지금 현재 누굴 빼야 되나? 뺄 수 있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시안을 빼겠습니까? 아, 김건희가 그러니까요. 문병호를 빼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강백호를 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 진짜 저희끼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는데 혹시 아까 가로 열고 포수의 그 강백호처럼 확실히 김도영을 쇼스탑을 한번 씌워볼까? 저도 사실 그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정말 제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건 네. 대표팀의 생각이 아니고 네. 저의 개인적으로 한 명을 야 벤치에 앉히지 않고 우리가 가장 좋은 타선을 생각하는 라인으로 와. 봤을 때, 야 이거를 구상을 했을 때 어떤 구상이 나오지? 만약 김대웅을 유격수로 돌리면 노시환, 문보경을 3루나 1루로 네, 돌려도 다 같이 돼요. 아 수 그렇죠. 있죠. 네, 이건 정말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내나갔습니다. 야 김도영이 유격수라고 하면 이재영 선수도 약간 또 눈에 걸린단 말이에요. 예. 이재영 선수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 유격수 자리가 저는 가장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박성원 유격수도 생각 안 할 수 예, 없고. 그래서 저도 박성환, 이재원 일단 둘을 데려가는 게 유격수 내야진 안정 차원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이게 또 미래도 좀 생각하는 대회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한 박지원을 한번 박지환. 뽑아서 박지환 선수에게 좀 이 경험을 쌓게 하는 이 선수 분명 이제 포텐셜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루수를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참 저 내야진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포지션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명단에 저 물음표 여기 있는 거 아시죠? 물표 2개인 거죠 네, 지금? 물음표. 이게 이제 엔트리 구성상 네. 포수 2명에 내에 한 7, 뭐 외에 6, 그러면 15 나오죠. 네. 15명이라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 둘, 7, 6이든 아니면 둘, 6, 7이든 하니까 그런 구성원들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이 나머지 이 두 자리가 참 뭐 심우준, 박지원, 심우준도 있구나. 심우준 선수도 예, 있고. 맞아요. 김희직. 김희준도 있어요. 맞네. 사실은 김주현 선수가 지금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네. 사실 국가대표 유격수라는 게 자리를 잡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김주현 네. 선수가 사실은 들어가요.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성적 자체가 워낙 지금 일할 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지금 김주현이라는 말씀은 제 입장에서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맞아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일루수에 또 나승엽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삼성에 지금 이재현, 또 다 고민했던 선수. 김영우, 황영욱도 있습니다. 화영목 맞아요. 있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또 멀티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또 꽤 많습니다. 맞아요. 김희직 같은 경우는 3개 포지션 다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끝까지 그 두세 자리들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선수가 없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이렇게 선수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누가 더 좋을까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도 네. 뭐 즐겁습니다. 네. 야, 근데 이 선수 선택하면 이 선수가 눈에 밟히기도 하고. 이거 진짜 고민이 정말 누가 주전 유격수로 대만전에서 나올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삼루 누가 제 갈지. 명단에 이제 박성환을 현재 넣는 거는 뭐 제가 이제 토요일 기준이에요. 토요일 기준에서 금요일까지는 이제 3할을 치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박성환이라면 3할 유격수라는 어떤 그런 그렇죠. 상징이 있죠. 예, 상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2할 9푼 7厘는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뭐 가장 지금 안정적인 타율이나 수비력은 뭐 박성환이다. 그래서 제 명단에는 박성환을 넣어놨습니다. 박성환이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이유입니다. 예. 네. 3루 자리를 과연 누가 할지 또 유격수 자리 박성환으로 갈지 아니면 김도영이라는 또 깜짝 깜짝 놀랄 카드. 만한 와. 카드가 나올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표팀의 생각이 아니라 네. 저 맞아요.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라는 거. 편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이제 뭐 대충 내야까지 이렇게 엔트리 짜보기도 하고 또 내야 누구를 뽑을까 투수 누구 뽑을까 이럴 거 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 뭐 저희 뭐 생각이 정답은 아니고 또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많이 좀 댓글 남겨주시고 의견 좀 함께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지션별로 살펴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첫 경기 대만과의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대만과의 첫 경기 베스트 라인업 선발 투수 한번 예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12 대표팀 예상 베스트 라인업
제가 약간 웃었더니 유진이 감독 너무 정답을 쓰신 아니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요. 아니 유진일 감독님이 계시는데 수스코치 주제에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라인업을 짜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유진일 감독님의 그 성향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유진일 감독님의 생각도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기준점도 있으시지만 코치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투수 코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투수 코치가 투수 입장에서 봤을 때 까다로운 타석. 누가 타자가 어떻게 이 조합이 조금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좀 어렵겠느냐 이런 부분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대표팀 아마 이제 구성이 되면 이제 그 엔트리를 가지고 아마 구성을 할 텐데 뭐 감독님 생각도 있을 거고 코치들의 의견을 모아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유진일 감독의 뜻으로 내만전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유진이 감독 어떻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윤석 기자는 홍창기 1번, 김혜성, 김도영, 강백호, 노시환, 구자욱, 이재현, 김영준, 최지훈. 와, 이 라인업 화려하네요. 좋네요, 라인업. 아, 근데 이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이게 진짜 저도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웠어요, 이거. 네. 일단은 김도영을 3루로 놨고 노시환을 1루로 돌렸네요. 네, 이것도 이렇게 고민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문보경이 빠져있네요. 네, 이러면 문보경도 빼야 됩니다. 류지현 위원님이 하시는 고민을 저희가 한 거죠. 근데 죽겠더라고요, 진짜 이거. 아니, 제가 이제 오늘 요 특히 요 라인업에 나오는 거는 제가 진짜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끝까지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지는 마세요. 네, 진짜 고민 끝에 문보경 선수가 벤치로 가게 됐고요. 아, 참 이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많이 그러면서 뭐 홍창기 선수가 아직 국제 대회에서 뭐 A 대표팀 이른바에 나온 적이 없지만 정말 KBO 리그에서 보여주는 그런 출루머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1번 타자부터 좀 이렇게 순조롭게 좀 풀릴 수 있는 뭐 작전도 되고 강공도 되는 이런 좀 라인업을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 저는 김도영 1번 놓은 거 가지고 아마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냥 OPS 순으로 짰습니다, 진짜. 저는 순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이렇게도 짜보고 저렇게도 짜보고 하다가 시작부터 상대에게 압박감을 주고 저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재현 4번 타자. 왜냐 OPS 순으로 짜다 보니까 그냥 이재현이 4번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OPS로 이렇게 순서대로 세우다 보니까 이거 나름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 3번이 굉장히 파괴력이 강한 1, 2, 3번이 됐고 재밌는 거는 그 윤동희부터 이어지는 김지찬, 최지훈 요 라인업도 만약에 여기서 출루가 이루어지면은 김영준 선수에 따라 작전이 나오고 파괴력 있는 상위 타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대타 카드로 이 자리를 써서 또 대타 카드로 쓸수 포수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OPS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라인업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김도영을 일단은 3루로 놨습니다. 여기 3루로 놨고 노시환은 1루로 윤세호 기자와 비슷하게 1루로 놨고 이재현 유격수, 강백호는 역시 지명 타자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태인 참 선발 투수. 두 분은 곽빈 선수 선발 투수로 보셨군요. 지금 현재의 뭐 컨디션을 봤을 때는 뭐 분명히 뭐 시즌 끝날 때 그다음에 포스트 시즌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냐를 분명히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곽빈 선수가 가장 안정적인 뭐 선발 투수지 않겠냐. 특히 대만전을 이겨야지 그 뒤에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수월하게 좀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전 승리는 정말 필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곽빈이 가장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같은 조에 너무 쟁쟁한 팀들이 많아서 좀 부담스럽기는 하네요. 맞아요. 네, 좀 더 좀 몰려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업까지 저희가 예상을 해봤고 이거 순수 그냥 저희 예상이니까 여러분께서도 막 재미로 한번 여러분께서도 라인업 짜보시고 그리고 엔트리까지도 한번 이렇게 짜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은 저희가 국제대회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아시안 게임을 제외하고는 WBC도 그렇고 올림픽에서도 그렇고 기대가 참 컸었는데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 났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지난 아시안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목표를 다음 WBC, 다음 올림픽까지 준비하는 지금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선수들이 잘 좀 성장해줘서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영광, WBC에서 누렸던 영광, 올림픽에서 누렸던 영광 다시 좀 재현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2025년 시즌에 이제 국제 대회가 없다는 부분이 그렇죠. 한 해가 이제 대표팀이 구성할 수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BO 차원에서도 어떤 그런 평가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좀 제가 알고 있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WBC에서의 최근에 이제
지속된 좀 안 좋은 성적 때문에 맞아요. 아마 다음에 있을 WBC는 정말로 좀 팬들이 어떤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성적을 좀 올려야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대표팀의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당연스러운 거는 젊은 선수들이 그렇죠. 지난해부터 보였던 모습들이 꽤 경쟁력 있고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대회 나가서도 맞아요. 좋은 모습을 맞아요. 보였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 이제 700만이 네. 맞습니다. 이제 들어오면서 정말로 너무 제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한 어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어떤 팬들의 성원을 또 대표팀 차원에서도 좀 보답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11월 달에 프리미어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라인 짜보니까 꽤 경쟁력 있어요. 굉장히 매력 있는 선수 많이 짜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즌 마지막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좋은 기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언급된 선수들이 시즌 끝까지 부상 없이 건강하게 시즌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12에 대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참견을 해봤습니다. 류지현 해설위원, 스포츠서울의 윤세호 기자와 함께 참견을 했습니다. 네, 현재 파리에서는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가 한창입니다. 팀 코리아의 선전을 야참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대표팀도 남은 기간 차질 없는 준비로 국민들의 응원에 보답하는 경기를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참견은 다음 주에도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